역사비평은 문헌이 기록될 당시 저자와 청중을 고려해서 텍스트를 읽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지중해에 기록된 문헌을 21세기 한국 사람이 쓴 것이냐 읽으면 필연적으로 오독할 수밖에 없지요. 동시대를 살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문화가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시대가 다르면 이해가 달라지지요. 역사비평은 그때 그곳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서는 어떻게 들렸을까? 저자는 당시 그곳에서 어떤 의도로 글을 썼을까를 물으면서 문헌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역사비평에 대한 아주 정교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역사비평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단어, 첫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 첫 번째 단어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고대만큼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어떤 책은 특별히 따로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책을 부를 때 그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라고 불리기 전에 그 복음서는 비블로스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뜻이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하면 시작의 책, 창조의 책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이것을 당시의 역사의 맥락, 역사 문학적 맥락에 놓으면 매우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은 뭐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들었던 책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의 그럼 첫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닌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닌이라는 하는 헬라어는 분노를 뜻합니다.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는 말로 그 거대한 서사시를 시작하죠.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지지요. 그렇다면 당시에 라틴어를 쓰던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고전입니다. 아이네이스는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르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르마는 곧 무기를 뜻해요. 전쟁에 쓰는 무기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무기와 사내를 노래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사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두 문헌은 무의 세계, 전쟁의 세계, 분노, 무기, 무력, 사내들의 세계, 명예를 걸고 싸우는 영웅들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서의 첫 단어를 생각하면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두 고전이 곧 무력의 세계라면 마태복음서는 곧 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서의 첫 단어를 듣는 사람이면 유대교 히브리 경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창세기가 당연히 떠오르겠죠.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서의 첫 두 단을 들면 창세기가 떠오를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마태 저자가 의도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열어간다라는 뜻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역사 비평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하기도 하죠. 이렇게 역사 비평은 마태복음서의 깊은 뜻을 드러냅니다.